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의 심사 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데요. 갑자기 여기에서 웰빙 논란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 의원 SNS 사진이 먼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텐트가 보이고 선풍기, 김밥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이 웰빙 김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를 틀고 하는 모습이 바캉스 같다, 휴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과거 단식 농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부위원장님, 정치권에서 참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롱받는 포인트 자체는 웰빙에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히 나경원 중진 의원이 지금 저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비하한 거죠. 사실 설명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나 혹시 여당에서 놓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대국민 선전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속으로가 아니고 국민 외면 속으로잖아요. 저렇게 로텐더홀에서 좋은 음식과 또 여러 가지 또 선풍기 틀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불가피하게 뭐 여러 가지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안 맞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것은 지금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사법 재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에 있는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럴 확률은 적지만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 빠루 사건으로 해서 6년 동안 1심이잖아요. 그러면 634, 그 3년 뒤에 혹시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 또 나경원 대통령 시절에는 그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건 법원 만인 앞에 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판사 출신인데 대통령에게 또 재판을 받으라고 저런 식으로 이상한 법 위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네.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조롱 아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렇게 철야농사한 거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저 목적이 그거예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라는 건데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지금 본인의 8억, 그러니까 수익이 5억이고 나간 돈이 14억인데 그럼 중간에 8억이 어디서 났냐 이게 핵심인데 금배추에 투자를 했다. 그 장모 집에 캥거루족을 했다. 장모님한테 캥거루족을 했다. 자, 이런 황당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억 중에서 단 1원도 해명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마지막 거짓말 또 드러났죠. 오피스텔 지원받은 거 물어보니까 자기가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한 주소지로 잠깐 썼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판결문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무려 20차례나 7억을 수수한 범죄 현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김민수 후보가 인사청문회 내내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였고 8억 의혹에 대해서 단 1원도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분이 국무총리로 간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 중앙 공무원 합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공무원들한테 저런 분을 수장으로 앉힌다 그러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일이겠습니까? 저런 분이 국무총리로서 정부 중앙부처를 통할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오늘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면서요? 네, 오늘 국민청문회 뭔가요? 개최를 합니다. 네. 지금 일단 이제 인사청문회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약속했던 자료 제출을 안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파행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후보의 인사검증이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된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위선적이고 파도 돈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린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고 스포를 받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청구서를 내밀 때 과연 올바르게 국정을 통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투가 잡혀서 약점이 잡혀서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저희가 소상히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원래 본회의 개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하지 않고 7월 3일로 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그렇죠. 원칙은 오늘 해도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사실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8억을 관련했던 건데 8억이란 것도 본인들이 주장한 8억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6억, 5억 정도 된다. 그리고 후원, 그리고 예경사로 4차례 정도 했다. 이야기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청문회가 이틀인데요. 하루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에 국민의힘 청문 간사들이 퇴장해버립니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놓고 다시 또 국민청문회를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정말 지지를 철회하고 조롱 아닌 조롱까지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야당으로서의 그런 뭐 선명성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본인들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누구든 한 명도 책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은 상태에서 뭐 공격이든 비판이든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제껴놓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국무총리 관계에서 본인들만 공격하다 보니 계속 외면되는 것이죠. 네. 저는요 김민수 후보가 왜 자료를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수 후보가 하는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를 보여주면서 증빙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본인의 주장이 다 해결됩니다. 수용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류 한 장 내지 않고 말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럼 인사청문을 왜 하지요? 증인 말로만 할 거면 인사청문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류로 입증을 했는데 왜 본인만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예외가 아니고 그냥 얘기 따랐잖아요. 한덕수, 황교안 사례 첨부해서 개인 정보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할 수 없고 그 외에 20몇 건인가 그건 다 제출한 상태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8억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죠. 8억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퇴임식을 했습니다. 오늘 퇴임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득권을 타파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35세로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 전 위원장은 이제 권영세 전 위원장이 후보 교체 파동으로 물러난 직후부터 국민의힘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어제는 퇴임 하루를 앞두고 순직 최혜병에 대한 사과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겠군요. 조금 네. 전에 하여튼 기자회견했고요. 그 목소리는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투표 불참을 지금 사과했어요. 어제 최상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네. 퇴임을 앞두고 한 얘기여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제 대선도 이끌었었고요. 또 대선 패배하고 나서 책임도 있었을 건데 그 아마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 이렇게 혁신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냈던 모습은 아마 우리 당사에서도 평가를 해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조금 이제 가장 젊고 참신한 후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원내 의원들과 함께 의총해서 또는 비대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민주정당의 핵심 요체인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대표적으로 혁신안 5개 낼 때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들 아무하고 논의하지 않고 혼자 그걸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발표하고 나중에 의총장에 들어가니까 의총장에서 그게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좀 비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마지막까지 어쨌든 본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이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